부모님들이 공진단에 대해서 자녀를 먹이기 위한 수험생 공진단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를 시험 때만 집중적으로 먹여도 효과가 좋은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공진단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뭔가를 확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걸 시험 기간에 먹으면 아이가 어떤 체력이나 집중력이 확 올라가면서 시험의 집중도가 높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시험 기간 동안 먹는 게 그런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공진단을 처음 먹어보시는 이제 자녀라고 한다면 미리 먹어보세요. 어떤 약이든 간에 갑자기 먹으면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불편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 때 갑자기 공진단 그날 아침에 처음 먹었는데 뭔가 몸에서 좀 이상한 느낌이 나가지고 뭔가 집중을 오히려 더 못하고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미리 먹어보면서 몸에서 혹시 어떠한 이상현상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진단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질문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NO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공부를 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아시죠? 공부가 시험날 내가 컨디션 좋다고 모르는 게 알게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오늘을 최대한 내가 열심히 보내고 공부를 했죠.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실력이 되고 이게 성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 기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시험 기간 전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험 기간에 반짝 먹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먹일 거를 지금 먹이시라고. 그래서 왜냐? 지금 먹여서 이 아이가 지금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해서 이거를 머릿속에 잘 입력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게 시험 기간에 실력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진단을 이제 단순히 뭔가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로만 생각을 하셨던 이제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공진단이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평소에 체력이나 집중력을 높여서 평소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공진단의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진단을 먹다가 얼굴이 막 붉게 올라와서 열이 오르는데 공진단을 또 먹어도 되나요? 라는 제가 문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떤 사례였냐면은 어머님이 전화하셨는데 이제 따님이 고등학생인데 이전에 공진단을 먹어봤대요. 그래서 처음 한 달 먹을 때는 효과가 괜찮았고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먹여야지 하고 2달째를 먹였는데 2달째 먹는 중에 갑자기 열이 확 얼굴로 열이 막 달아오르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공진단을 이제 중단했는데 그게 이제 예전 일이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아이 지금 요새 좀 너무 피곤해하니까 혹시 공진단을 또 먹이고 싶은데 먹여도 되나요? 라고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우선은 현재 몸 상태를 좀 물어보자. 몸 상태가 좀 어떠냐. 그리고 키 체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키는 크고 약간 그 마른 체형이래요. 그리고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체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좀 마른 체격의 그냥 일반적인 여자 아이들을 이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이제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조금 많이 나는 그런 체질인데 뭐 평소 열이 많은 그런 체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특별한 체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전에 공진단을 먹다가 열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한 달을 먹을 땐 괜찮았는데 그게 2달째가 되니까 열이 막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따님의 체질을 제가 들어보니까 공진단은 기본적으로 녹용, 당귀, 사양, 산수유 4가지 약재에다가 촉명지제가 들어갑니다. 수험생 공진단은. 그런데 이 4가지 약재, 방금 얘기한 사양, 녹용, 당귀, 산수유 이 기본의 공진단의 근간을 이루는 이 4가지 약재는 다 따뜻한 성질이에요. 처음에는 먹을 때 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티는데 이 따뜻한 성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열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몸은 따뜻한 기운과 시원한 기운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50%대 5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아주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뜻한 기운이 자꾸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원한 기운은 가만히 있는데 따뜻한 기운이 자꾸 쌓여서 이게 높아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이 많아지겠죠. 체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열이 좀 쌓여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좀 불편한 친구죠.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께는 공진단을 안 먹는 게 좋겠다. 기력을 올리는 약재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올려주는 약재들이 많은데 그거와 플러스 이 시원한 기운을 같이 올려주는 약재들이 들어가서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다, 이 아이는. 그래서 공진단을 추천하기보다는 한약을 거기에 맞춰서 처방해서 먹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처방해서 이제 관리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열이 없는 아이들도 그럼 공진단을 무조건 먹어도 되냐? 체질에 상관없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열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공진단을 먹으면 안 되는 거냐? 그 역시도 그렇지가 않아요. 열이 많아도 공진단을 먹었을 때 몸에서 열 오르거나 불편감이 안 생기는 체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진단이 수험생 공진단이 학생들 체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역시나 그 몸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맞지 않는다면은 돌려야겠죠, 방향을. 그리고 혹시나 이제 복용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공진단을 조금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용할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몸 상태를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